국가 AI 대전환의 상징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울산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북구가 수영장 건립 후보지 2곳 중 1곳만 정부 공모에 신청하면서 정치권 다툼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북구는 후보지 2곳을 모두 응모하기로 했습니다. 수영구가 제259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야간 관광 활성화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 등 18개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보행자들이 우산을 접어야 할 정도로 좁았던 남구 용호초등학교 앞 통학로가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가 AI 대전환의 상징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울산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을 초거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킬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SK 관계자, 울산 지역 국회의원, 학계 기업 인사 등 2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울산시와 SK텔레콤은 현장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AI 수도 선포식을 갖고 울산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AI 수도가 될 최적적지입니다. 울산이 풍부한 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 초, 중, 고부터 AI 전문 인재를 양성하면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울산에 들어설 AI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7조 원이 투입돼 초대형 데이터 센터로 세계적 AI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SK AI 데이터 센터 울산은 AI 고속도로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인프라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 공간을 넘어 최신 GPU를 활용한 AI 산업의 허브가 될 전망입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이 아니라 저는 AI의 그 생태계의 핵심 키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또 울산에 이 사업을 통해서 울산의 생태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석유에서 섬유까지라는 꿈을 갖고 울산 생태계를 만들어 왔듯이 AI 데이터 센터의 꿈을 가지고 울산 생태계를 또다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AI 데이터 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지역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AI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유치에 속도를 냅니다. 7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약 25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초거대 AI 연구, 그리고 울산의 조선과 자동차, 에너지 산업과 연계돼 새로운 AI 융합 산업 도시로 변모할 것이란 기대입니다. 산업 수도에서 AI 수도로 울산의 새로운 50년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수영구의회가 제259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수영구 야간 관광 활성화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 등 18개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2건의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영구가 제출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9% 증액된 5,554억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 497억 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분과 광안리 포토존 조성, 수영동 임시동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 등 자체 사업 1억 7천만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AI 돌봄 인형을 활용한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와 광안리의 더 나은 경관을 위한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윤정환 의원은 돌봄 인형을 시범 도입한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의 주관적 기억 감퇴 완화와 우울 척도가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며 경도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AI 돌봄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수용구도 돌봄 제도의 기술을 활용하여 참여하여 돌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윤영 의원은 광안리 해변이 각종 현수막으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자체 규칙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은 행정 차원에서는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며 초당적인 협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만남의 광장 인근 광안리 해수욕장 입구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관광객들이 광안리 바다를 보는 첫 인상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부서가 행정 현수막 등 게시에 참고할 수 있는 자체 규칙 내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영구의회는 다음 달 4일까지 회기를 열고 추경예산 심의와 17건의 조례안 재개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북구가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여당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지를 일부러 탈락시켰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북구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커지는 만큼 후보지 2곳을 모두 국비 공모 사업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는 덕천 만덕권 수영장 건립을 위해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지 2곳 중 하나인 만덕 1동 물소리 공원을 신청하고 만덕 3동 개나리 공원은 배제됐습니다. 개나리 공원 바로 인근에 이달 초 사설 수영장이 새로 문을 열었기 때문인데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당 전재수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지는 탈락, 야당 박성훈 의원 지역구 후보지만 챙겼다며 정치적 선택을 의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북구는 29일 후보지 2곳 모두 문체부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2군데 모두 준비가 어느 정도는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 군데만 올렸다라고 오해를 한쪽에서는 바라보는 시선은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또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정말 지역별로도 전부 다 수영장을 포함한 문화체육시설이 꼭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북구는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340억 원가량을 투입합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이 중 4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공모 결과는 10월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보행자들이 우산을 접고 지나가야 할 정도로 좁았던 초등학교 앞 통학로가 넓어졌습니다. 등교 시간 차량 일방 통행이 이루어질 만큼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이었는데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불편을 줄이게 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 마주오던 차량들이 힘겹게 지나갑니다. 등하굣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는 정문 앞 일부 구간에 시간제 차량 일방 통행이 적용됐습니다. 때문에 통학로 확장도 걸림돌이었습니다. 폭이 1.3m에 불과해 학생은 물론 주민들도 큰 불편이 따랐습니다. 이 도로도 너무 복잡해요. 차 2대 가에 주차해 놓으면 2대 못 뺏겨요. 우산을 쓸 때는 더 복잡했고요. 지나다니기가. 새학기를 앞두고 정문 앞 통학로 80여 미터 구간이 폭 2m 가까이 넓어졌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과 남구청이 손을 잡고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기고 지자체가 땅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기존 무상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 관리 분쟁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좁고 아무래도 저는 아침에 태워주고 할 때 보면 좁으니까 애들이 또 친구들끼리 가잖아요. 그래도 좀 불편하고 손잡고 하는 게 좀 많이 힘들고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용호초 통학로 확장 사업은 부산교육청의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새로운 공공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대형 화물 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산 남구 용당초등학교의 통학로가 친환경 안전통학로로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기존에 어두웠던 낡은 옹벽에 밝은 바다 물결 디자인 적용과 경고 게시물 등을 설치해 운전자들 눈에 통학로가 잘 보이도록 개선했습니다. 용당초 통학로 개선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수협은행이 절반씩 모두 1억 원을 부담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는 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해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됩니다. 올 연말부터 주민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LH공사가 갑자기 보상금 지급을 내년 상반기로 미뤘습니다. 이주를 앞둔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는 74만 평 규모 공공주택지구와 53만 평 연구개발특구가 만들어집니다. 첨단 산업 기업들과 컨벤션 센터, 대규모 주택 단지가 들어섭니다. 본격적인 조성 공사를 앞두고 보상 절차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맡은 LH공사는 지난해 6월 주민들에게 올해 12월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내년 3월과 10월에는 지작물 보상과 영농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H는 돌연 올 연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습니다. 국토부의 지구 단위 계획 승인이 지연돼 보상 절차도 미뤄졌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이게 늦어질까 보상이 늦어질까 싶어가지고 서로 안내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해가지고 여기 지작물로서 다 끝났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지난 27일에는 주민들이 진주 LH 본사 앞에서 보상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LH는 내년 3월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 승인만 기다리는 LH 말을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이사하려던 계획, 새 공장을 찾고 있는 사업주, 평생 농사 짓던 농민들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농사 이 일에 너무 지금 피해가 많아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 다 포기를 했거든요. 1분기에 뭐 준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돈을 받아봐야 뭐 받는 거고. 뭐 여기 전부 다 대다수가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잖아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못 건 지 꽤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피해가 크다고요. 지금 거래가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LH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지금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가? 주민들은 다른 지역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보상부터 진행한 뒤 지구 단위 계획 승인이 이루어졌다며 계획했던 12월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끼리 한 이야기로 조건부 승인해 줘가지고 차차 가도 되고 국토부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른 데는 보상계획 공고 먼저 하고 뒤에 지구단위 계획 승인 받고 이래가 보상 절차가 다 진행이 됐거든요. 이것도 LH가 영 직무유기하고 있다. 27일 집회 이후 LH와 주민들이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LH가 엇박자를 내는 동안 주민들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막차가 끊긴 밤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을 목적지까지 직접 태워준 시내버스 기사의 따뜻한 행동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LG 헬로비전 이하영 기자가 사연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지난 1일 밤 경주의 한 시내버스 안. 외국인 남녀 승객이 당황한 기색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특히 남성은 시각장애인으로 보행 지팡이를 쥔 채 동행한 여성과 함께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KTX 경주역.
하지만 이들이 탑승한 버스는 그보다 7.8km 떨어진 문화고등학교 앞이 종점이었습니다. 막차 시간, 더는 운행이 어려운 상황. 이를 운전석에서 지켜보던 버스기사는 운행을 마치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두 외국인을 직접 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를 차고지에 갖다 놓고 내가 승용차를 모셔다 드릴 테니까 안심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회사에 차고지 반납하고 승용차로 두 분 모셔다 드렸죠. 더 안타까운 건 특히 또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뭐 안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따뜻한 배려는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경주시 공무원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승객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남겼고 이들은 버스를 몰았던 김 씨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수찬 기사는 그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자신처럼 했을 거라며 경주를 찾은 손님이 불편함 없이 여행을 마쳐서 기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우리 회사에서요. 오늘 캠페인도 하고 안전운행도 하고 친절에 대해 가지고 회사에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또 교육을 많이 주입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심정지로 쓰러진 승객에게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하고 TS 교통안전 의인상을 받은 김 씨.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그의 말이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시원하고 아삭한 배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배는 갈증 해소와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해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과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농촌진흥청이 국내에서 육성한 배 품종이 다양하게 개발돼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여름 햇살 아래 탐스럽게 익어가는 배. 배는 수분이 풍부해 갈증 해소에 좋고 기관지염이나 변비에도 도움을 주는 대표 건강 과일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올 여름부터 가을까지 출하되는 국내 육성배 5품종을 선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내 육성 배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육성 배 품종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해서 개발하였기 때문에 식감, 당도, 과즙 등 품질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한아름과 원황 품종은 여름에 맛볼 수 있는 품종으로 과즙이 많고 청량감이 뛰어나 1, 2인 가구에 알맞습니다. 추석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개발된 신화는 일본 신고를 대체할 품종으로 크고 달며 익는 시기도 2주가량 빨라 조기 출하가 가능합니다. 녹색빛이 도는 설원과 슈퍼골드는 갈변이 거의 없고 아삭한 식감이 오래가 샐러드나 컵과일 등 신선 편의용으로 적합합니다. 신고배는 커서 수확량은 많이 나오지만은 하산이라든지 원앙, 슈퍼골드 같은 품종은 제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립니다. 판매 시작하면 3일이면 판매가 끝날 정도로 국내 육성 품종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배 재배의 85%를 차지하는 일본 품종 신고에 편중된 국내 배 유통 구조를 바꾸어 국산 품종 보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한아름 배 여기 나와서 맛을 보니까 진짜 맛도 있고 식감도 좋고 과즙도 많이 나니까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신고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국산 품종을 보급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농가 소득도 함께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금어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 꽃게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윤달이 있어 예년보다 시기는 좀 늦었지만 그만큼 꽃게살이 단단하고 맛도 좋은데요. 특히 최근 서해안 꽃게 어획량이 크게 늘면서 인천 소래포구에도 모처럼 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벨이 울리고 본격적인 꽃게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제철 활꽃게가 빠르게 거래됩니다.
윤달이 있는 올해는 꽃게잡이 시기가 예년보다 늦어졌지만 그만큼 살이 단단하고 맛은 더 좋아졌습니다. 올해는 윤달이 끼어가지고 한 달이 조금 늦긴 한데 그만큼 게가 상태가 좋아가지고 살이 꽉 차 있어요. 풋내가 좀 덜하고 단맛이 돌 정도로다가 그 꽃게 품질은 많이 높은 상태예요, 지금. 8월 마지막 주 소래포구 꽃게 가격은 크기에 따라 1kg당 10,000원에서 15,000원 선. 활새우는 25,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거 이런 크기가 10,000원이고요. 그리고 중간 크기 이런 게 13,000원, 이런 거 대짜가 지금 키로 15,000원이에요. 살이 꽉 찬 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는 아직은 그래도 13,000원 크기, 중간 크기 많이 권해드리고요. 본격적인 꽃게철을 맞아 어시장도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꽃게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제철에 먹어야 그 제맛이니까 그래서 네, 저희도 소문 듣고 왔어요. 요즘 좀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해가지고 4kg 샀어요. 13,000원에 1kg라서 네, 많이 저렴하게 샀거든요. 특히 올해 가을 꽃게 어획량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거란 분석입니다. 서해 저층 냉수 세력이 확장하면서 꽃게 어장이 한 곳에 모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해안의 가을 꽃게 어획량은 7,800여 톤에 그쳤는데요. 올해는 전년 대비 최대 40%가 늘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올가을 꽃게는 풍어가 기대되는 만큼 인천 어시장에도 모처럼 활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울산의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습니다. 약 25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데 울산이 첨단 AI 산업의 거점으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